목차는 서론, 그 다음에 선임 연구 검토, 그 다음에 연구 설계, 그 다음에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시작점으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자, 연구 배경입니다. 서론에서 공인중개사는 거기에 다양한 연구에 따라서 개인들의 공인중개사님들의 감정에 대한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인중개사 자신의 감정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감정 노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감정 노동의 업무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님들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많고 또 요사이 또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의 경쟁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이 치러짐에 따라서 타우스와의 경쟁력 유리 확보를 위한 심각한 공인중개사님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아주 직면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과열은 그 고객인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여러 다른 이별 조율이 필요한 고객님들과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여러 가지 그 공인중개사 분들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인 수행,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소유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개발하고 보충해서 발전시킬 그런 심리적 자본 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고 사료됩니다. 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현재 그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그 중요한 역할 업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인적 자원이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공인중개사 문제의 개인적인 긍정적 심리 자본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 업무가 과연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공인중개사님들의 심리적 자본은 무엇이며 이 연구를 통해서 또 어떤 개념적 요인들이 부동산 중개 업무의 유효한 성과를 높이는데 유효한 필요 인자인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원인을 한번 고쳐야 되고 또 이를 통한 시작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교사님들이 처음에 저희가 개혁 공인 중개 사업을 갖다가 논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집단 수가 100개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좀 확대하기 위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다 포함시켜서 본 문제를 공인중개사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께서 이 공인중개사 즉 개혁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합친 이분들을 모집단을 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시간적 범위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연구의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개혁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선정하였다. 자,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자기 응답 형식 방법으로 응답이 총 202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활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통계 분석 방법인 SBS 21, 또 에이머스 22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선행 연구의 문헌적 구차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자격 지침으로 합니다. 또한 개혁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사의 개설 등록을 한 자로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혁 공개사를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혁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격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2조 5조에 포함되었습니다. 명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자본에 대한 변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출발한 긍정 심리학으로 행위자의 희망 또는 각성성 또는 탄력성 또 자존감 등이 심리적 자본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구성 개념입니다. 이 심리적 자본의 구성 개념이 희망을 갖다 보게 되면 목표를 향해 집중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움으로써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행위 결과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해석되고 또 낙천성은 어려운 문제를 닥쳐도 결코 자제하지 의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성은 매우 위험한 역경을 맞이하더라도 긍정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특성 또 자존감은 자기에게 일단 특정한 직무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믿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걸로
주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받게 되는 아주 구수한 도전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웬만한 긍정적으로 기능화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으로서의 균형성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이는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확립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일 수준의 문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이를 해결된다고 선행원에서 나타내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낮은 사람은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또 타인과의 거래 관계에서 트러블 메이커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부작용을 양산을 시킵니다. 심리적 안정이 낮은 사람. 자, 조직 심리 행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기업 내의 활동이 아닌 외적인 활동으로 구성원의 역할 외 행동 행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 연구에 대한 차별적인 관점입니다. 특정 직업 공인회사에 대한 개개인 수준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공간적인 특히 범위의 차별성을 저는 두었습니다. 저는 그 서울 사람인데 지방 지금 경남에 내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사람보다 경남이 좀 억세단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억세 고객군을 향한 이 공인중개사의 심리적인 환경은 피로도는 아마 더 높고 감정 노동이 더 심한 걸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적인 차별성이 좀 더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또 울산광역시, 또 경남, 경상남도 지역에 근무하시는 공인중개사, 아까 말씀드린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공인중개사분들의 개개인의 심리 자본을 갖다가 처리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각각의 심리 자본과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조직 심리 행동이라는 각 별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이 공인중개사의 님들이 심리적 자본의 하위를 개념을 도출하고요. 또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조직 심리 행동에 미치는 이 영향 관계의 것을 파악하고 검증을 하는 게 좀 차별화되는 가치입니다.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을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변수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종속 변수로서 조직 심리 행동을 갖다가 모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시스 H1이라고 심리적 자본, 그 다음에 하이퍼시스 2 심리적 안정부터 조직 심리 미친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시스 3가 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이 이제 조직 심리 미친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제 가설 설정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정감에 의미한 긍정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위 변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퍼시스 가설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은 조직 심리 행동에 의미한 긍정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이퍼시스 3 가설 3이 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이 조직 심리 행동에 의미한 긍정 영향을 미쳤다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설명 적도 구성은요. 심리적 자본의 4개의 하위 차원을 구성을 하고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조직 심리 행동을 각각 4개 변수와 종합 변수로 구성해서 개념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울경 설정 동의 분석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표본의 일반적 분석을 보시면 차이점은 중요한 점은 이제 중대형 개업 지역에 대해서 부울 경우 헷갈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모집단으로 헷갈리는 거 일반적 테스트에서 좀 주시게 생각하고요. 다음 이제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과 신뢰도 측정하기 위해서 동일 변수의 4가지 하위 변수, 그다음에 4개 변수, 조직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균 분산 조직과 개념 신뢰도, 크롭 알파의 수치값을 합력하였습니다. 다음 확인적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의 하부 요인 4가지와 심리적 안정감, 심리 행동
경우에 요인적 지치가 모두 0.0 이상으로 나타나서 이거는 지금 분명한 수치값이 아닙니다. 또한 그 평균 분산 추출가 A분위 값이 0.720부터 0.868로 나타나가지고 이것 또한 수치값이 어딘데 기본 수치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값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자료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설 검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H와 가설 근본부터 가설 수치까지 상황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T가 검증 결과, 미치는 결과가 타공 결과 탄력성과 탄력성에서 침전 안정감을 미치는 영향이 기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탄력성과 조리식 행동을 미치는 영향으로 이것이 검증 결과가 기각으로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명 쪽에 그 간접 효과를 보게 되면 이 자기 운동감이 심리 안정에서 조리식 행동을 미치는 값이 이 값이 이제 유의하게 되면서 운동의 수치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인중개사 심리적 자본의 요인에서 희망, 낙천성, 자기 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심 간의 행동에서 심리 안정감은 조직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4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공인중개사 심리적 안정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다음에 심리 안정감이 조직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리고 심리 안정감이 4개의 힘을 통해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심리적 자본 높은 공인중개사님일수록 고객에 대한 조직심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는 공인중개사님 스스로 학습하시고 또 개발하고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의 매출이 증대와 관련된 유의한 성과를 입힌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스스로의 부동산 중개업의 환경 여건을 변화시키고 조성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의 위험성을 해소한다는 것을 이런 분석 방법으로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개 업무에 있어서 고객의 관점에서 부동산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또 고객 즉 인천이나 임대의 상황에 있어서 그다음에 중개사님들의 지능 운전성이 필요와 통일성을 같이 시켜주는 힘을 자본이 공인중개사의 지적상, 특성상 고객 임대와 매출 성과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개 제언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부울경 지역의 공인중개사님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는 이제 모든 지역의 공인중개사 대표할 수 없다는 게 좀 한계될 수 있고요. 실제 본 연구의 공인중개사님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방법을 통해서 소멸을 수집하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 입장에 좀 개입될 수가 있지 않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언으로는 앞으로 연구에서는 이 공인중개사님들의 개인적 심리적 변화를 반영할 수는 보다 다변화된 아직까지 많지 않아서 보다 다변화된 독립교사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 모형의 모집성에 대한 신뢰성 증대와 또 업그레이드된 통계 방법으로 보다 향상된 연구가 또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학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늦게 끝나기로 유명합니다. 토론이 길어서. 저번에 옛날에 저 수원에서 할 때는 늦게 끝나가지고 열차표를 끊었는데 못 갈 뻔해가지고 우유 배달차를 겨우 타고 수원역에 가서 나에게 차를 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토론이 굉장히 열정적인 학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우리 교수님들 그냥 차례대로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이재성 교수입니다. 저는 논문을 받아봤을 때 이게 그 논문 제목이 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
심리적 자본, 심리적 안정감, 그다음에 조직 심리 행동의 인과관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항상 이 공인중개사 관련된 논문을 보면 그 용어에 대한 부분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발표에도 얘기하셨지만 이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1985년도 제1회 그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합격한 자를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그 단순한 업무와 사무 업무를 돕는 게 그 중개보조원입니다.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중개보조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가 85년도 이전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부동산 업을 중개하는 분들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대체로 그 논문을 봤을 때는 좀 그 새롭다라는 얘기도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쭉 논문을 읽다 보니까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제 그 겹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연구의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보면 연구 시간적 범위로 보면은 그 2023년도 2월부터 불경 저희가 개업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라고 개업 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이 개업 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 설계 내용에서도 공인중개사는 앞에서 용어 쪽에 5뒷단의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한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 보면 연구 설계 쪽에서 보면은 연구의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명시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편 이 논문을 보면서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어떤 자본적 그 심리적 자본이 같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나 조직 심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같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아쉽긴 한데 불경이라는 이 지역을 법인을 도경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걸 아예 그쪽에 그 부동산 중개인과 개업 공인중개사를 두고 했으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표본에서도 부동산 경력에 따라 이런 부분이 좀 틀리거든요.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년부터 그 개업한 시점이 이제 1년 미만에 대한 이 중개업 경력이 있는 사람과 오래된 사람이 같을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제 비슷한 얘기와 또 다른 특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사회를 맡은 사회자의 책임이 아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 4시까지로 저희 이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토론 우리 교수님들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건대 호성입니다. 제가 지금 경호로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좀 매우 반갑고 좀 뜻깊은 논문으로 좀 바라보았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공인중개사의 순환시대라고 할 만큼 영업적으로도 부동산 침체에 의해서 비영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론 선거판 일반화가 되고 있지만은 대부분 일부에 의한 개인적 일탈임에도 불구하고 공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좀 받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영업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심리적 자본이 거의 고갈되고 부도나고 좀 파산될 지경에 있는 찰나에 이런 논문을 보게 돼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보면서 그 논문의 내용보다는 그 모 드라마의 그 OST가 자꾸 머리에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그 OST가 그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원더하이라는 그 후렴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목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지속적으로 논문을 바라보면서 또 읽으면서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께서 이 논문을 왜 쓰셨는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논문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하고 또 제가 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다른 발표자의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교수님들의 논문 좀 설명을 드리면서 논문을 좀 이해하고자 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문 주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은 본논문을 좀 간추린 소논문의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 제목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에 관한 연구, 그 부제로 심리적 자본, 심리적 안정감, 조직 시민의 행동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의 나열이 도대체 논문에 복잡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모건대 이강 박사님이 제출한 정재훈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제출한 부동산 중개자의 직무 특성이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논문 부제로 긍정심리 자본을 4개 변수로 쓰셨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사료를 든 논문은 이 논문 제목에서 왜 이 논문을 썼는지 명확하게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 목적 이런 것들 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용어들 그리고 본인이 제시하는 문장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동의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과도한 또 인용을 제시함으로써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표시하지 못하는 또 한계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또 노력을 들여서 그 모형들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아주 단순해서 과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서 이런 고용을, 이런 시청 분석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정감에, 그리고, 조직시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좀, 이건 제가 논문을 보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좀 소론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또 많은 교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좀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제가 좀 논문을 보면서 그 주제가 심리적인 부분이었고, 당사자 본인과 또 저와 관련된 분들의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가면서도 좀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께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계속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22년 트렌드 코리아의 탑 10으로 그 심리 상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탑 오브 탑이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애새끼가 아니라 내새끼라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뽑았습니다. 그건 심리적 어떤 관계를 표현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오은영 박사의 명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니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한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기의 트렌드의 탑으로 좀 꼽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앞으로의 그 진행하신 논문에 좀 완성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인정 우리 인정국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사회대학교 임정도입니다. 중개업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거래하면서 현실적으로 가격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논문에 어떤 작성하시는 분의 어떤 의미를 두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결과로서 아마 그 매출액 정대라든가 이런 데 기할 것이라는 그런 목적에서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목 자체를 봤을 때 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목만 봐도 이 논문이 무엇을 싣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앞에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2조 2호에서 얘기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건 업자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라리 중개업자로 하든지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을 본문 내에서 연구 대상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오히려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저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업자를 하든지 해서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차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다른 연구 아니잖아요. 그냥 본자라는 걸 다 빼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도 선행 연구 검토라기보다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고찰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고찰로 들어갔을 때 선행 연구의 문헌 고찰이 있는데 문헌 고찰은 빼주시면 좋고요. 그 앞쪽에 실질적으로 심리적 자본의 개념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 안정감의 정의라든가 구성 요소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의 특징이라든가 구성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이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이 모형과 가설 설정 원 이렇게 붙였는데 이런 사족 같은 거 이거 본자라든가 원이라든가 이게 왜 붙였는지 이런 것들은 제거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도 제목 자체를 우리가 실정 분석으로 들어가서 1번에서는 기술 통계 분석으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인 분석, 그 다음 세 번째 구조 모형 분석이고 네 번째 실정 분석 결과를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설 설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뒤쪽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안정감에 유무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무의한 영향을 미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유의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의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심리적 자본이 무엇인지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론적 고찰에서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이라는 것은 관용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띄워줘야 됩니다. 심리적 자본,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거 다 띄워줘야 되는데 너무 붙여서 쓴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리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먼저 학습이 되신 후에 이 논문에 접근을 하셨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앞쪽에서 여기 PPT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그 선행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공인중개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공인중개사가 서술 끝에 가보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것은 이런 기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만 사고 팔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이라든가 방금재단 이런 것도 중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마이너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예, 안녕하세요. 동부가 도시부동산연구원 김용준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제목을 보면서 내용을 쭉 봤는데 이제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거는 추상적인 거를 이제 객관화시키는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애정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이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싸게 또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하고 매수자나 임차하시는 분을 싸게 하고 싶죠. 항상 갭이 존재합니다. 그 가격에 갭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생선을 팔거나 딴 거 팔 때도 갭이 존재하지 않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작게는 수천에서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갭을 갖고 있는 것을 중개하고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과 노하우가 이제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다리가 한쪽이 안 좋으신 이제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현장 임장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택한 방법은 인터넷이 시작이 되니까는 물건을 10,000개를 모아서 수백 명한테 집을 브리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딜이 몇 개가 성사되냐 하면은 한 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물건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이해시켜서 매매를 재계약을 체결시키느냐. 그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인중개사 심리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저는 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심리라는 추상적인 걸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는 거냐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결론에서 연구의 한국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객관화하는 노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는 걸 좀 방안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사이버대학교 농학과 김동환 교수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5분인데요. 우리 저장 이전학님께서 4시까지 끝나신다고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연구의 설계, 지금 구조방정식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 경로 분석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구조방정식을 하고 이러죠. 어떤 우리가 이제 경로 분석, 구조방정식 이런 개념, 이런 조사 방법론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많이 안 썼는데 요즘 들어와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형에 대한 거를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분석은 구조방정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방정식이 나오기 전에 라이트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제 경로 모형을 하다가 제레스 콕이 이제 요인 분석하고 경로 분석을 합쳐가지고 이제 구조방정식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경로 분석은 통계의 기법도 다릅니다. 통계 패키지 옛날 리랄이라는 그런 이제 패키지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에이모스 이런 통계 좋은 패키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특히 이런 그 경로 분석은 이 모형 자체가 지금 어떤 그 장래 변수 개념 그리고 장래 변수에 따른 측정 오차, 구조 오차 이런 개념들이 좀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처음에는 경로 분석을 했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측정 오차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모형 자체, 어떤 분석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분석해 놓은 것들도 보면은 ESA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성별적인 그런 차별된 그런 걸 이해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측정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측정 변수가 정말 어떤 이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잘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요인들도 잘 묶이는지 반드시 ESA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측정 변수들이 잘 묶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잠재 변수 개념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묶이는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구조방식 모형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변수의 조작의 적임을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인과관계를 보는 게 구조방식이거든요. 근데 경로 분석은 잠재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측정 변수하고 바로 측정 변수를 연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 회귀 분석을 좀 확장해 놓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뒤에도 보면 또 그 분석해 놓은 또 그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저기를 어떤 그 구조 어떤 관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설 검증인데 이것도 구조 검증식의 결과로 항상 우리가 그 그 가설 검증을 하는 거는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어떤 그 가설 검증인데, 물론 여기는 그 경로 분석이 있기 때문에 잠재 변수가 없어서 측정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그런 이제 그 가설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뒤가 잘 안 맞아서 조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더 많은 결과가 좀 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해주시면은 논문의 퀄리티가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솔직히 이거는 논문으로서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어떤 심사 받을 때도 짝대기만 구워놓고 그냥 돌리면 구조방정식이냐 경로 분석이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런 어떤 경로 분석 또 구조방정식 어떤 그런 조사 방법론에 좀 맞춰서 제대로 좀 모형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현문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현문길입니다. 저는 이 논문이 저 앞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우리 중개사를 상대로 지금 20여 년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쪽에 나오면 제가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이 논문을 읽는 순간 이 발표자는 심리학을 갖다가 새로운 타이틀로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인데 중개업은 잘 모르고 있다. 분명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토론자 중에서 어느 한 분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에 관한 연구를 바꿨으면 좋겠다. 뭐라고? 개업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중개인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절대 잘못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개업법에서 쓰던 용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이 되면서 쓰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중개업자라는 말은 중개업법 당시에 쓰는 우리 중개사들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중개업자로는 곤란하고요. 다만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서 여기 타이틀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6조 2항으로 내려간 예전의 중개인을 칭합니다. 그 중개인을 지금 중개사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리부터 우리가 돼요. 다른 사람이 읽어도 분석은 아까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빼겠습니다만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학회의 논문인데 이런 용어들부터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하더라도. 본인이 아까 발표할 때 자수를 했습니다. 논문을 위한 논문 쓴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거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논문을 위한 논문만 아니라 제목을 어떻게, 부제를 어떻게 끌어다 놨는지 심리학을 쓰면서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부분에서 그래서 과연 중개사들이 이 심리적 안정에 대해서 심리적 자본 이것도 저는 부동산학에서 이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심리학이 더 왔겠죠. 그러면 심리학에서 이걸 끌어올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걸 가져왔는지 특히 이 중에 말이죠. 조직 시민 행동이 중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함부로 문제를 갖다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연구 모형에 들어가 보면 중개사의 심리적 자본이 희망, 탄력성, 낙천성, 자기 효능감 그런데 거기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 시민 행동 조직 시민 행동이 중개사의 자존감, 직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진짜 안타깝습니다.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또 뒤로 들어와 보면 연구의 결과에 요약을 보면 뭐 지금 불경을 했다는데 저는 2022년에 경상남도의 연수교육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올해부터 서울도 하고 있고 서울은 지난주에 강남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하고 있지만 이 중개사들이 이 논문을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중개사의 직무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 논문이 우리 앞에 해주는 얘기가 뭐냐 이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안타깝죠. 고생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논문은 학문과 어떻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논문에 의해서 중개사들이 어떤 지표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는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참고문헌을 보면요. 단편은 아예 없습니다. 반행문헌. 그런데 이 참고문헌에 보면 이 논문과 뭐 비슷한 직무에 관계된 논문이 3편밖에 없습니다. 참고 논문으로 여러 개 올렸지만 사실 그러니까 참고 논문도 필요한 논문을 갖다가 참고 문헌으로 올리자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이게 최소한 학회의 논문이고 와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 고생에 대한 보람을 찾는 게 이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든 오늘 사실은 더 많은 혹평을 하고 싶었는데 중개사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 지금 요새 중개사님들이요 요새 개업보다 오히려 폐업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자본 좋죠. 그러면 그 심리적 자본이 어떻게 대체가 돼야 되고 어떻게 발췌가 돼야 되고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발전을 할 것이냐 중개업계 그 중개업계의 발전이 부동산학의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발표하신 분 많은 생각 좀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학회에 와서 논문을 발표할 때는 진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발표자 고생 대단히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선아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윤선아입니다. 앞에서 이제 두 분이 5분 남았다고 그러면서 5분을 다 써버리셨기 때문에 저희는 인사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그 하얏트 호텔에서요 월드뱅크하고 같이 16개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공시제도에 관한 각국의 공시제도 연구에 대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모두의 이제 총재님께서 공시제도 역사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공개적인 공정한 입찰을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수출하는 쾌거를 어저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는 신경질 내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자가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부울경이 다 합쳐도 서울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왕 쓰시는 김에 서울도 조금 넣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 개입식 방식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객관성이 굉장히 결여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리카드 척도 5천 척도나 7천 척도로
했으면 그러면 더 훨씬 객관성에 근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짧게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그 X에 대한 Y의 변화량을 예측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조사 기간이 짧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후속 논문을 쓰실 수 있다면, 박사가 통과되신다면, 그러면 시계열 분석으로 발전시켰으면,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자본 관련 요인은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페이지 45의 그림 2를 보면요. 그 연구 모형에서 이 4개의 하위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은 이 하위 요인의 희망과 탄력성과 낙천성과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심리적 자본, 이 논문의 주제는요, 핵심은 어떤 심리적 자본에 관한 연구이긴 하지만 그 개혁공인중개사들의 자긍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윤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다 하고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이 4개의 하위 요인에 윤리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굳이 그 연구자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자면 모형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본 논문을 간추린 소논문이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요인 분석 결과에서 측정 수치가 모두 0.6% 이상으로 일반적인 수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부실하게 보이지 않는데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은 할 수 없이 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희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박사 김종희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많이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공인중개사법 용어 정의라 그래서 좀 전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 틀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이렇게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해서 개업을 안 하게 되면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장롱 면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페이지도 그 첫 번째도 그러고 저도 앞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용어를 좀 잘 가다듬으면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인 우리 김승욱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대학교 김승욱 교수. 예, 저 마지막이어서 뭐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뭐 저도 여기 예전에 발표해본 경우에 의하면 쓰기는 어려운데 예,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비판하기보다 조금 더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 제가 받는 느낌은 일단 참신한데 조금 손에 안 잡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참신하냐면 제 입장에서 좀 참신하게 어쨌든 제 기본적인 어떤 사고는 약간 경제학적인 사고인데 경제학적인 사고는 약간 합리적이면서 이기적인 인간을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확한 인간을 좀 가정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 같은 경우는 조직시민 행동 같은 거 제가 낯설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보상이 없지만 조직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긍정적인 행동 이래가지고 이런 접근 자체가 좀 상당히 참신하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손에 안 잡히는 이유가 조금 그 변수 자체를 너무 다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그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크게 조금 더 맞아보려면 뭔가 끝에 정도는 그래도 뭐 약간 그 변수 하나 더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역시
뭐 돈도 잘 번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개업으로 아니면 중개업 그게 좀 직접적으로 그러기 힘들면 뭐 남들보다 좀 중개 건수가 좀 많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객관화한 지표를 조금 더 추가로 좀 넣어버렸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기 단계도 보면 그 심리적 자본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거꾸로 보면 그 심리적 자본을 갖게 하는 요인이 뭔지도 조금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중개사가 뭐 자존감이 더 있다든지 뭐 어떤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든지 그런 변수들을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뭐 김동환 교수님이 그 했던 말씀, 그 경로 분석에도 가깝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하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감하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참신하지만 조금 손에 안 잡히는데 조금 손에 잡히는 어떤 객관적인 좀 변수를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15분이나 초과됐습니다. 목표보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토론 교수님들의 대략적인 말씀이 이제 용어 정의라든가 뭐 변수 또는 뭐 분석 방법론 뭐 이런 것에 관한 말씀드렸고요. 저도 혹시 그냥 뭐 사회자지만 혹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 분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사업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요런 팩터가 더 중요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뭐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대상이 이제 불견이었으니까 만약에 뭐 수족관하고 아까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거나 또 이 기간이 이제 23년이니까 굉장히 아까 토론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중개사무소가 되게 호황으로 되게 좋아질 때의 이 변수들에 대한 생각과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욕심을 좀 더 많이 부려본다면 뭐 그러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 논문에 한정해서 우리 발표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주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냥 꼭 그 옛날에 박사과정 받을 때 학회였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갖다가 칭찬이겠지만 뭐 SCI 논문 발표하고 그다음에 KCI도 뭐 소식해 했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원래 개혁 맞습니다. 여기 잘 짚으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시네요. 개혁 공인중개사로 저게 썼었어요 원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니까 모집장이 1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00개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서 소속을 집어넣게 되니까 제 그 공인사 알는 그 학습의 지식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뒤집박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출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2달 전에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고변 말씀 맞으시고요. 그 각계 분들이 정확하게 신랄하게, 아마 저라도 이렇게 신랄하게 했을 겁니다. 저 더하긴 더하죠. 저도 그 박사과정 할 때 뭐 저 혼자 1시간 갖고 이제 나무라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말씀 다 맞으시고, 하여튼 그걸 대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보견 받아들여서 제가 충실하게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작을 많이 드리면 논문이 이제 또 획기적으로 수정이 다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합 때는 좋은 논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열렬한 비판 수용하고, 그다음 여러분의 고견들 참신하게 제가 수용하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2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